미적분 개념 강의 18강 벡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벡터를 갖다가 알아야지만 이 좌표 평면상의 운동에서 혼동을 안 느끼실 거고, 나중에 적분에서도 뭔가 그 잘못된 행위를 안 하시게 되실 것이에요. 예, 예, 아무튼 벡터. 그래서 이 벡터를 갖다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벡터라는 영역이 뭐 물론 물론은 아니고, 저희 때의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금 수학의 한 두 배 정도 양이었어요. 두 배 넘는 양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적, 확통, 기하를 다 했었어야 됐고, 고차 방정식, 고차 부등식, 뭐 유리 방정식, 유리 부등식, 뭐 행렬, 뭐 많았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과학은 사실은 네 과목을 다 했었어야 됐어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리에서의 그 벡터를 갖다가, 벡터라는 게 그렇게 힘들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화생지 선택하시고 막 그 과학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공통과학에서 했던 물리 부분을 갖다가 지금 다 잊어먹고 계실 거란 말이죠. 지금 만약에 물리를 선택하신 부분이 있다라면, 분들이 있다라면은 이게 좀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쉽게 다가오실 거지만은 다른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데, 이 벡터를 갖다가 아셔야지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아실 거고. 근데 또 하나 변명을 드리자면, 이 벡터라는 영역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했을 때의 벡터는 뭐 해봐야 공간 도형 정도밖에, 그러니까 3차원에서의 벡터밖에 안 했었지만은, 이제 실제로 전공을 해보니까 그냥 고차원, 다차원에서의 벡터,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물리, 이 공대 가시는 분들은 또 대선 수학을 갖다가 하시게 될 거세요. 거기에서도 확장이 될 만큼 사실은 이 벡터라는 영역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필요한 벡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벡터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거는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해오던 수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수부, 뭐 실수 허수가 있고, 수라는 게 있으면 실수 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 안에 뭐 유리수 무리수가 있고, 저거 막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실수랑 접목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콤비네이션이 되는 세상이 벡터라는 세상입니다. 즉, 벡터라는 세상은 사실은 숫자를 갖다가 이용하지만은, 벡터 세상의 고등학교 과정상에 또는 대학교 그 미적분학에서의 벡터라는 세상은 한마디로 화살표가 주인공인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살표예요. 요런 화살표가 주인공인 세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의 세상에서는 숫자를 1 더하기 2를 갖다가 했지만은, 이 벡터의 세상에서도 더하기가 존재합니다. 빼기도 존재합니다. 곱하기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그 곱하기는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살표, 더하기 화살표는 화살표가 나오고요. 화살표 빼기 화살표도 화살표가 나오지만은, 화살표 곱하기 화살표는 화살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오는 또 그런 세상이에요. 그냥 화살표가 사라져요. 예. 그렇게 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부에서 이때까지 해오던 숫자의 세상에서는 1 더하기 2를 했다라면은, 이 벡터의 세상에서는 화살표 더하기 화살표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라는 세상에서는 물론 이 화살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굳이 화살표, 선본이 아니고 화살표라고 한 이유는 얘의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에 길이가 있었던 겁니다. 방향과 길이 또는 크기를 갖다가 동시에 가지는 애들의 세상이었던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XY 좌표평면상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갖다가 나타낼 수도 있는 거지만은 XY 좌표평면상에서 요렇게 화살표들이 요렇게 있다, 이런 화살표들이 있다, 요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 요소를 갖다가 좀 그냥 재미삼아, 이건 그냥 제가 어제 생각해낸 예인데 뭐 그냥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권력이라고 합시다. 권력이라고 할게요.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돈이 많은 거고 위로 갈수록 권력이 많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화살표가 뭐 어떤 똑같은 길이에 이런 화살표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봐요. 즉 권력으로 향하는 이런 화살표가 있고 돈으로 향하는 이런 화살표가 있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돈이 향하는 화살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저 뭐야 그 돈이 요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화살표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이 두 벡터 화살표는 일종의 아이덴티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야. 얘네들은 돈밖에 없는 거야. 어찌됐든. 그렇지만은 화살표가 긴 애는 돈을 갖다가 더 많이 가지고 있겠죠. 되셨어요. 즉 권력으로 이렇게 있는 애들 요렇게 있었다라고 치자. 얘네 둘은 아이덴티티는 같은 거예요. 뭔가 자아는 같은 거야. 권력이 있는 애들이야. 근데 권력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화살표 벡터의 세상에서는 방향과 크기에 의해서 구분이 되지만은 사실 크기는 그 크기보다는 이 방향 자체가 자아예요. 아이덴티티예요. 즉 크기는 우리가 어떤 숫자를 갖다가 곱해줌으로써 해줄 수 있지만은 더해줄 수 있지만 그 크게 더해줄 수 있고 작게 더해줄 수 있지만은 방향 자체는 어떤 숫자만 가지고는 방향 자체를 갖다가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방향이 일단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스칼라도 중요하지만은 예.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크기를 갖다가 스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CALAR 맞을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요런 팩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있다라면은 저는 이제 이 정도로 합시다. 예, 아무튼 그랬던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은 어떤 좌표평면상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것도 생각을 갖다가 해보시면 이제 수투를 갖다가 가볼게요. 위치함수 수직선상에서 움직일 때 그 수투까지 다 왜냐하면은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것도 합니다. 수직선상에서 움직일 때는 우리가 x는 ft 그러니까 수평선에서 움직인다라고 해볼게요. x는 ft라는 위치 함수를 갖다가 준다는 거야. 위치 함수를 갖다가 줘요.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요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원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얘가 t는 얼마일 때 오른쪽이냐 또는 왼쪽이냐 요런 그냥 위치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수직선 상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그죠? 그랬던 거잖아요. 즉 얘를 갖다가 미분해 주시면은 위치를 미분해 주시면은 x 프라임은 ft 미친놈아 ft 예 f 프라임 t인데 f 프라임 t는 위치를 갖다가 미분했기 때문에 velocity of t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시각에서의 속도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t는 3일 때에 위치는 1이었다고 칩시다. 1, 2.
그러면은 얘가 t는 3초일 때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즉 f3이 1인 거겠죠. 되셨어요? 근데 f'3이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위치를 갖다가 얘기할 때는 우리가 팩터를 안 씁니다. 이거는 위치는 그냥 알려주는 거야. 그 얘가 있는 딱 위치야. 이제 요게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얘의 요 점에서의 속도가 지금 마이너스 2m per second. 요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얘가 지금 1초일 때 여기 있기는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얘는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시 미분해 주신 즉 x2' 즉 f2't는 acceleration of t가 되게 되는 겁니다. at. 그리고 즉 f2' 만약에 3이 플러스 1이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인 겁니다. 되셨어요? 즉 얘가 지금 요 세 개를 갖다가 다 얘기를 하자면은 t는 3일 때 얘는 일단 위치는 1입니다. 위치는 1이었는데 속도는 지금 왼쪽으로 움직이는 찰나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일단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1이기 때문에 속도는 마이너스 2에서 조금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예상하기로는 어느 구간까지는 즉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8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요게 수직선상의 움직임이에요. 문제는 수직선상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얘에다가 내가 지금 이제 이 절대값 벨로시티를 갖다가 해버리면 여기에서 절대값 벨로시티 왜냐하면 빠르기에다가 내가 절대값을 갖다가 씌워버리면은 빠른 정도만 내주는 거잖아요. 즉 속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절대값 벨로시티 오브 요거는 속력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AT의 절대값 세운 거는 가속력이 되게 됩니다. 즉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하는지만 알려주는데 그 힘이 순방향으로 즉 가는 방향에 도움이 되게 작용하는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거를 모르게 돼버리는 거죠. 되셨어요? 요거는 1차원상의 팩터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2m per second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2m per 마이너스 2m per second니까 길이를 2짜리를 갖다가 요렇게 해주시고 방향을 갖다가 요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즉 얘의 길이 이 화살표의 길이가 알려주는 게 속력이에요. 그 속력에다가 방향까지 입힌 게 속도고요.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좌표평면상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입니다. 즉 좌표평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좌표평면상에서 즉 우리가 그 수직선상의 움직임을 갖다가 기차가 달리는 걸 갖다가 내가 옆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기차는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다면 얼마나 빠르게 갈지 그걸 갖다가 얘기하는 건데 이제 좌표평면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기차를 갖다가 하늘 위에서 보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3D로 보는 게 아니라 2D로 보는 겁니다. 지도처럼. 되셨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 봤을 때 이런 레일을 따라서 기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에 내가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겁니다. X, Y. 이해 가셨어요? 즉, 이제는 X, Y 좌표 2D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X값, X 플랫도 FT, T에 의해서 어떤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X, 수평의 위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Y, 또 FT라는
수직의 위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간에서의. 아유, 미친놈아. GT. 같을 이유가 없으니까. 이해 가셨어요? 즉 얘를 갖다가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x 프라임을 갖다가 해주시면, 즉 f 프라임 x, f 프라임 t를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velocity of t긴 한데 수평의 속도를 갖다가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vxt예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y 프라임, 즉 g 프라임 t를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속도를 나타내 주시긴 하는데 수직의 속도를 갖다가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되셨어요? 즉 일단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F3이 똑같이 아까 T를 갖다가 3으로 한번 해볼게요. F3이 1이고 G3이 5예요. 근데 F'의 3이 2고 F'의 미친놈아, G'의 3이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즉 F3이 1이고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1,5에 가 있는 겁니다. 이 점이 움직이는 물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원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이거는 절대로 위치는 우리가 벡터로 안 갑니다. 벡터라고 표시를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없어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의 수평 속도가 플러스로 2였던 겁니다. 요렇게 두 칸짜리요. 2m/s라고 할게요. 그냥 단위는. 그러면은 G3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쪽으로 지금 1만큼 마이너스 1m/s로 수직의 속도는 요렇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문제는 얘가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이 어디며, 그리고 그 속도는 얼마인가 라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속력은 얼마입니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 가셨어요? 즉 이 벡터, 얘가 지금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떤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 같은 힘으로 이렇게 얘기해봐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양옆에서 같은 힘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사람을 때리면 좀 너무하나? 때린 거예요. 민 거예요. 같은 힘으로 밀었어. 이 사람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즉, 이 두 화살표가 벡터인데 이 벡터의 합은 0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똑같은 힘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밀고 여기에서 밀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45도 각도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